나이 들면 다 순해져야 한다는 말 거짓입니다. 늙어서 착하면 존경받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하면 무시당하고 양보하면 이용당하며 순하면 결국 버려집니다. 노년은 부드럽게 살아남는 시기가 아니라 독하게 버텨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집을 지킬 것도 내 돈을 지킬 것도 내 존엄을 지킬 것도 오직 나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독해야 합니다. 독해야만 내 남은 생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사람이 아닌 돈이 사람 대접을 대신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통장에 남은 몇 천만 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한 덫이 됩니다.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심지어는 이웃마저 돈 냄새를 맡으면 달라집니다.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미리 옮겨 놓으세요. 어머니, 저만 믿고 투자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달콤한 듯 들리지만 그 끝은 배신과 파멸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안전망이 아니라 표적이 되고 나는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마음씨 좋은 노인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부탁을 단칼에 잘라야 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과 통장은 절대 쉽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아무리 설득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그 속엔 내 돈을 뺏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 이용당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라는 믿음, 친구인데 배신하겠어라는 순진함. 바로 그 허술함이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독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남의 먹잇감으로 끝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정혜수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자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미리 옮겨놔야 세금도 줄고 안전합니다.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정 씨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고 임대 아파트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은 게 내 인생을 망쳤다. 독하게 못한 게 내 죄다. 평생 지켜온 재산을 믿음 하나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반면 전북 익산에 사는 김옥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이번에 큰 기회야. 하지만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건들지 마라.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다. 처음에는 딸이 서운해하며 며칠 연락을 끊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가 흔들리지 않자 딸은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다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독해야 내 삶을 지킨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자식과의 관계마저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종태 씨는 친구들과의 오랜 의리를 지킨답시고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친구가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보답하겠다는 말에 속아 노후 자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박 씨는 남은 생을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였다. 결국 사람은 돈보다 더 잔인하다. 반대로 충남 서산에 사는 송말순 씨는 같은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지인이 사업에 투자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줄이다. 내 사업이 아니라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 결국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갔지만 실패했고 그 후 송 씨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해줘서 다행이다. 같이 망했을 뻔했다. 송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독했기에 살아남았다. 이 두 얼굴의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재산은 늙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이자 동시에 나를 노리는 덫입니다.
독하게 굴어야만 뺏기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유부단에 지켜야 할 걸 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 눈치 보며 살 날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체면을 지키려 애씁니다. 괜히 자식 앞에서 더 굽실거리고 친척 모임에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 앞에선 없는 살림을 부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순간 노년은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할 시간인데 여전히 남의 시선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 눈치 한 번이 내 남은 생을 갉아먹습니다. 남 눈치를 보는 순간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됩니다. 밥값을 못 낸다고 눈치 보며 억지로 돈을 쓰고 아픈데도 친구들 앞에서 멀쩡한 척하다 더 큰 병을 키우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노년의 눈치란 칼날은 남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에 스스로 베이며 웃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늙어서도 눈치를 본다는 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을 끝까지 되풀이하는 가장 잔혹한 자학입니다. 이제는 독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수군거림 하나에 휘둘려 평생을 허비할 겁니까? 노년은 체면으로 꾸며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숨쉬며 살아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결국 내 삶은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도연 씨는 늘 남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억지로 술값을 냈고 자식들이 부탁하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선 박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 뒤엔 끝없는 희생과 상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큰 병을 얻고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식과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힘들다 말 안 했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의 노년은 남의 기대와 눈치에 갇힌 채 무너져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강원 속초에 사는 김말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친척들 앞에 설 때마다 아직 혼자 지내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라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답변하며 마음을 괴롭혔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후부터는 친척 모임에 나가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돈은 내 삶 지키는 데 쓰겠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눈치 대신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남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남 눈치 보며 살기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며 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다 내 인생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독하게 끊어내고 내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오직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몸이 쇠해도 돈이 줄어도 친구가 떠나도 내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노년은 하루아침에 떠도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집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세금 줄이자며 명의를 요구하고 사위나 며느리가 우리 편하게 살자며 압박하며 심지어 친척이 잠깐만 담보로 쓰자며 다가옵니다. 마음이 약해 그래 가족인데 괜찮겠지라는 순간 집은 남의 것이 되고 나는 거리의 노숙자처럼 전락합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비극은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현실이고 어쩌면 내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독하게 굴지 못해 도장을 찍어주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명의를 내준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늙은 내가 기댈 곳은 자식의 집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채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박정호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금 줄이려면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놔야 해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성화와 주변에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결국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아들의 사업이 망했고 집은 담보로 잡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식이라 믿은 게 내 인생을 끝냈다. 독하게 못한 게 내 죄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집을 송두리째 앗아간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여수에 사는 최영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딸이 결혼하며 엄마 집을 우리 명의로 해두면 대출도 받고 더 편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숨 쉴 곳이다. 내 이름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딸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덕분에 내 집을 지키며 여전히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집을 내주는 순간 내 인생도 내주는 거다. 차라리 미움받아도 내 집에서 웃으며 죽겠다. 그녀의 독한 결심이 노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 집을 내주면 내 삶도 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친구라도 그 누구라도 내 집을 건드리려 하면 독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미움받는 게 두렵습니까? 미움보다 더 끔찍한 건 집을 잃고 떠도는 노년입니다. 독하게 살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고 내 집이 있어야 노년이 존엄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 손으로 내 집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자식이 지켜줄 거라 믿고 배우자가 곁에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쁘고 배우자는 어느 날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이웃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아픈 몸을 추스르는 것도 오직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느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눈물을 대신 흘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 자식 키웠으니 노후엔 돌봐주겠지. 배우자와 함께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식은 멀리 떠나 전화조차 드물고 배우자는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먼저 떠납니다. 그 순간 남겨진 나는 아무 준비 없이 혼자가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인생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나. 내가 배고프면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나. 내가 외로우면 위로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노년은 오직 내가 나를 붙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상도 씨는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유학비, 결혼자금까지 다 내주며 노후엔 자식이 날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은 차례차례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홀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는 결국 기초연금에 의지해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복순 씨는 독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기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스스로 돈을 벌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스스로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저렇게 강하게 살 수 있구나.
이 씨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킨다. 이 사례들이 던지는 교훈은 잔인할 만큼 분명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믿었던 자식도 사랑했던 배우자도 평생 곁에 있던 친구도 결국 떠납니다. 오직 끝까지 남아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붙잡고 오직 내 힘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의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노인의 착함은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인의 착함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만만함으로 이용당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하기보다 다음에도 시켜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쉽게 꺼내준다라는 인식만 남습니다. 결국 한 번 양보한 선은 무너지고 2번 허락한 부탁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착한 노인은 존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구 취급당하며 평생 모은 재산과 건강까지 빼앗깁니다. 늙으면 더욱 독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넉넉한 체력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척 좋은 어른 소리 듣고 싶어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 보면 남은 생은 타인에게 갉아먹히며 끝나버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노인은 약간의 착함만 보여도 금세 먹잇감이 됩니다. 친척, 이웃,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결국 이용당하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착한 어른이 아니라 무섭고 단호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한재호 씨는 평생 이웃을 도와줘온 어른으로 불렸습니다. 집안일 부탁이 오면 늘 도와주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이웃은 갚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당연하게 부렸습니다. 심지어 친척까지 형님은 원래 마음이 넓다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모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병든 몸을 이끌고 쓸쓸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게 죄였다. 착해서 인생을 망쳤다. 평생 지켜온 명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남 공주에 사는 김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서 손주 봐달라는 부탁,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 힘들다. 내 돈은 내 노후 지키는 돈이다. 처음엔 주변에서 인정머리 없다 왜 이렇게 독하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는 당당히 자신의 삶을 누렸습니다. 손주를 필요할 때만 챙겨주고 돈은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취미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보다 무섭다는 소리가 노년엔 더 안전하다. 그 독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2사례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착한 노인은 고마움이 아니라 이용만 당합니다. 반대로 독하게 선을 긋는 노인은 욕을 먹을지언정 결국 존중을 받습니다. 노년에 살아남는 길은 착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독이 되고 독함이야말로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의 착한 마음은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하지만 독한 태도는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외로움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누구도 옆에 오래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다 핑계대고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립니다. 그때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매일 새벽마다 가슴을 짓누르고 한밤중에 텅 빈 방 안을 공포처럼 휘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순간 삶은 무너지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단단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독처럼 퍼져 사람을 병들게도 하지만 거꾸로 독을 약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의 시간을 채우는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남에게 기대다 무너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쓸쓸히 사라집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건 바로 외로움까지 내 무기가 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성우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남의 웃음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바빠요. 그때부터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허물어졌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 나약함이 날 죽였다. 외로움 앞에서 독하지 못한 대가가 그의 노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윤말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로 쓰겠다고. 그녀는 새벽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 시간은 나를 위한 훈련이라 말했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내 손으로 챙기는 밥이 제일 값지다라며 웃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대신 외로움을 길들이고 길동무 삼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지켜낸 단단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윤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날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사례들은 잔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하면 지옥이 되고 맞서면 힘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조차 나를 부수지 못하게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붙잡고 단련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젊을 때만 통하는 환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덫일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건 상대의 병, 돈, 가족 문제이며 결국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괴력이 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사랑이 돌봄의 족쇄가 되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자식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사랑은 눈부신 낭만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충격적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순간이고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별의 상처도 시간이 치유해주고 새로운 만남이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기 어렵고 그 실패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마지막 삶을 흔들어버리고 남은 날들을 지옥 같은 후회로 채워버립니다. 달콤했던 감정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 끝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사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재산도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의 불씨는 금세 타올랐다 꺼지지만 그제는 평생의 짐으로 남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자식과 갈라지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랑의 실패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황량한 방 안에서의 후회와 왜 그때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절망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조경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에 이끌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함께 식사하고 병원 동행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재산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 일부를 명예 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집을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새들어 사는 신세와 산산이 조각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됐다. 짧은 사랑이 남긴 건 끝없는 후회와 빈곤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김미선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그가 연금을 함께 쓰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차갑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잔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시의 불꽃이지만 안정은 평생을 지켜준다. 순간의 감정에 내 마지막 인생을 내줄 수는 없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간의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사랑에 흔들려 평생의 재산과 안정까지 잃고 고통 속에 살았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평온한 노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순간의 감정보다 남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며, 실패했을 때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설레는 문자, 손잡고 걷는 산책길, 두근거리는 미래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두근거림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연금. 얼마나 받아? 집은 4명이야, 4명이야? 보험 들어놨냐?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칠할은 돈으로 채워집니다. 밥을 먹어도 돈, 여행을 가도 돈, 심지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돈 얘기로 싸움이 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탐색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돈 이야기가 단순한 생활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내가 보태줄 거냐라고 묻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재정 계약일 뿐입니다. 연애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계산기와 통장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고 따뜻한 손길보다 아파트 명의가 먼저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실제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호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동갑내기 여성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 먹고 시장을 가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김 씨의 연금 수령액을 꼬치꼬치 묻고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며 생활비를 일정 금액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서로의 감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통장을 열어 보여주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연애가 아니라 협박 같은 동거였다.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앞선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끊임없이 재산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우리 나이엔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에 이해했지만 점점 그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대가 대놓고 당신 집을 나중에 내 자식들과 나누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씨는 단호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지켜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 통장과 내 집을 노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뒤 이 씨는 홀로 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
연금, 재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 늪에 빠져 평생 모은 돈과 평온한 노후를 잃고 어떤 이는 냉정한 결단으로 자유와 건강을 지켜냅니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화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돌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를 향한 감정과 미래의 희망이 연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선 순간 관계의 무게는 돌연 뒤집힙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손잡고 영화 보러 가는 낭만이 아니라 병원 가는 날 차 태워줄 사람, 약봉투 챙겨줄 사람, 밤에 화장실 가다 쓰러지면 부축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의무처럼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간병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감정을 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이 드니 이제 돌봐줄 사람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을 시작했다가 간병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끝없는 피로와 불만으로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봄이 끝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상대의 고통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몸도 늙어가고 내 삶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들이 타인의 돌봄에 갇히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연애로 시작했지만 결국 돌봄이라는 올가미가 목을 조르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태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이 쌓이고 서로 병원도 동행하며 따뜻한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했고 박 씨는 거의 24시간 간병인처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는 물론 시간과 체력까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간병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돌봄의 짐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윤미정 씨는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호감을 보였지만 그가 점점 자신의 지병과 생활 불편을 강조하며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함께 웃는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간병인이라는 걸. 결국 윤 씨는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사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문화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내 노년은 내 자유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이 돌봄으로 변질되면서 인생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삶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건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언제든 간병의 굴레로 빠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 갇혀 내 노년 전체를 돌봄의 지옥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마음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빛 뒤에는 통장 잔고, 집 문서, 연금 수령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다가와도 결국 노린 것은 내 재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무기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나의 노후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만나면 우리 함께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내 연금은 나눠 쓸 수 있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강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함정이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재산이 한번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면 법적 권리까지 얽히고 동거만 해도 금전 거래 흔적이 남습니다. 주변에선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지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그 가벼움이 내 재산을 송두리째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무너진 재정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용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밥을 사주고 소소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집을 내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안 돼? 라는 말이 반복되더니 결국 정 씨는 동거 조건으로 집 일부를 명예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은행 독촉장과 빚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인생 최대의 배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화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만난 한 남성은 그녀의 연금과 저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같이 살면 내 연금으로 생활은 문제없겠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현실적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홀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걸 지켜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의 안전이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연애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인사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돈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엄마 집은 우리 몫인데 왜 저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라는 말이 오가며 사랑은 순식간에 의심과 분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동반자였지만 현실은 낯선 가족들의 공격 속에 서 있는 피곤한 전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손주는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 이름은 불청객이 되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상대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엄마 집은 제 몫입니다. 왜 남자가 얹혀 삽니까?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안 모임 때마다 눈치를 받아야 했고 나중엔 경찰까지 불려갔습니다. 단순한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졌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깐이었고 대신 얻은 건 상대 가족의 원망뿐이었다. 따뜻한 동반자를 찾으려다 남은 건 상처와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에 사는 강정희 씨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다 압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 그 가족 싸움에 자신이 휘말릴 게 뻔하다는 걸. 강 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그 뒤 홀로 지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문제는 지옥이 됩니다. 그 늪에 빠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을 믿다 상대방 가족의 적대 속에 삶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 달콤해 보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 갈등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진짜 이유는 노년엔 사랑보다 안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불안정 속에서도 설레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이미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상처에 예민해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안정입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은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떠나지 않을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불안이 쏟아집니다. 결국 사랑이 주는 달콤함보다 불안정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먼저 챙길 것인지, 상대 자식들과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내 재산은 안전할지. 이런 수많은 변수가 사랑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노년의 인생은 이제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며 다시 흔들리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끝내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입니다. 안정이 무너진 노년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고 사랑은 지켜주지 못하는 칼날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이 잔혹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에 사는 최정호 씨는 70대 중반에 홀로 지내다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어진 기분이 들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늦냐, 어디서 뭘 하냐를 따졌습니다. 그 작은 다툼들이 쌓여 결국 최 씨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혈압은 오르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평온이 다 무너졌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고 불안만 남았다. 노년에 찾은 사랑이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갉아먹은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대전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라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설렘보다 나는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와 깊은 잠이 더 소중하다. 안정이야말로 내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사랑 대신 안정이라는 선택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든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친구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흔들리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젊을 땐 친구라는 이름으로 술잔을 부딪히며 평생 함께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건 허상이었습니다. 늙어가면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내 비밀은 흉기가 되고 내 고통은 뒷담화가 되며
내 현실은 비교와 자랑의 무대가 됩니다. 병원에 누워도 돈이 급해도 끝내 내 곁을 지키는 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노년에 붙잡아야 할 건 허울뿐인 우정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와 자존심입니다. 오늘 늙어 친구가 왜 필요 없는지 그 잔혹한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친구는 내 비밀을 끝내 흉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내 속 이야기를 꺼내 흉기로 휘두르는 순간 그 상처는 낯선 이의 배신보다 수십 배 깊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정성호 씨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졌다가 어렵게 갚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 치욕을 단 한 사람, 믿어온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너만은 내 사정을 알았으면 한다며 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네 지인들에게 저 사람 한때 빚에 허덕이며 집도 팔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라며 뒷담화를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마치 알몸이 만천하에 드러난 듯 치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를 찔렀고 자식들까지 아버지 왜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냐고 따지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순간의 고백은 친구 손에서 흉기로 바뀌어 평생의 자존심을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 대부분을 끊고 홀로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던 친구가 결국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친구 없이 살며 오히려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주변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더 어울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속 이야기는 오직 일기장에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내 아픈 과거가 뒷담화로 흩뿌려질 두려움이 없었고 술자리에서 비밀이 흘러나갈 걱정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존심은 온전히 지켜졌고 오히려 혼자만의 세계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에 해변을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스스로 해산물을 사와 요리하며 한 끼를 즐기는 생활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내 비밀은 오직 나만의 것이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구가 무섭다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젊었을 땐 밤새 술잔 기울이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게 우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그 비밀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친구가 입을 여는 순간 내 과거는 동네의 흉담이 되고 내 상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의 혀는 결국 나를 조롱하는 칼날로 변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흘리지 않기에 누가 비밀을 무기처럼 쓰는 일도 없습니다. 내 아픔을 나만 알고 지니며 살아가니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내 아픈 이야기를 끝내 흉기로 바꿔버립니다. 내 비밀을 무기로 쥔 친구는 결국 가장 잔혹한 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약점과 비밀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고요 속에 혼자 사는 편이 100번은 낫습니다. 친구의 혀끝에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나만의 침묵 속에 지켜낸 자존심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친구는 나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순간은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깊고 날카롭게 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붙어 다닌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자식 결혼 비용이 급하다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믿음과 정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통장을 털어 돈을 건넸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그는 친구가 최소한의 도리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화 한 통 끊긴 연락과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정은 하루아침에 돈 앞에서 무너졌고
영호 씨의 마음에는 죽는 날까지 믿은 건 친구였는데 결국 나만 바보였다는 피 맺힌 한탄이 남았습니다. 늙어갈수록 이런 배신은 더 잔인합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다가와도 결국 내 병, 내 고통, 내 궁핍보다는 자기 배를 먼저 챙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실에 찾아와 줄 줄 알았던 친구는 사라지고 정작 곁에 남은 건 비수 같은 외면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음에도 오히려 행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주변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호숫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수 요리를 해 먹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모임 비용에 허덕일 일도 없고 뒷담 화나 비교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 절약된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하룻밤 찜질방에서 묵고 이튿날 일출을 바라보며 혼자 웃던 순간을 그는 인생 최고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는 내 시간과 내 평화를 가진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땐 의리와 정으로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남는 건 배신과 실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값 한 번 나눌 때조차 돈을 먼저 계산하는 건 나였고 힘들어 손을 내밀면 외면하는 건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친구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와 평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쓴 돈과 시간이 모두 내 행복으로 돌아왔고 나만의 생활이 오롯이 지켜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과 자존심입니다. 친구에게 의지하며 상처받고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혼자서도 당당히 내 시간을 누리는 삶은 천국입니다. 결국 늙어 친구는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기며 내 인생의 짐만 더할 뿐입니다. 차라리 혼자의 자유가 더 값지고 혼자의 평화가 더 단단합니다. 배신으로 가슴이 도려내듯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홀로 누리는 자유와 고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가 힘들 땐 친구보다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동수 씨는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1억 가까운 빚을 떠안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몰리자 그는 젊은 시절 술잔을 부딪히며 형제보다 가깝다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연락 두절이라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실을 지킨 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아니라 끝내 곁을 지켜준 가족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가족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이 절망적인 경험은 노년의 친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만 삶을 꾸리며 오히려 행복을 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박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많은 이들이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는 혹시나 싶어 연락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친구가 아닌 아들이었고 검사 결과에 함께 울고 웃어준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대신 뒷담화에 상처받을 일도 모임비에 허덕일 일도 없었으며 오직 가족과의 진실된 교류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니 배신당할 일도 없고 결국 힘들 땐 가족이 다 지켜주더라. 그게 진짜 편안한 노년이다.
이처럼 친구란 젊을 때는 의지처가 될 것 같지만 늙어서는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돈 문제 앞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절망의 밤에 친구는 사라지고 가족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힘을 기대했던 사람은 배신과 모멸을 겪지만 친구 없이 가족만 바라본 사람은 오히려 잔잔한 평화를 누립니다. 늙어갈수록 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 위기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는 결국 핑계를 대며 사라지지만 그래도 가족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인 우정보다는 피와 정으로 묶인 가족이 진짜 버팀목입니다. 노년의 친구를 붙잡는 순간 그 우정은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가족에게 집중하면 그 시간이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건 허울뿐인 친구가 아니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가족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냉혹하고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대화가 비교와 결국 자랑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종현 씨는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안부와 건강 이야기가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계 회사 다니며 억대 연봉이야, 내 딸은 집을 2채나 샀다더라 같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종현 씨는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결혼도 늦어져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자랑에 이어지는 은근한 비교였습니다. 넌 애들이 아직 안정 못했구나. 그래도 집은 있지? 라는 말들이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한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와 만난 자리가 즐거움이 아니라 자존심을 갈아먹는 지옥이더라. 반대로 아예 친구 모임을 끊고 혼자의 삶을 택했음에도 오히려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친구들과 종종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건 늘 자식 자랑과 생활 자랑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녀는 모임에 갈수록 위축되고 집에 돌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손수 키운 채소를 팔아받은 몇만 원으로 스스로를 위해 예쁜 옷 한 벌을 샀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친구 없이 살자 오히려 자존심은 단단해졌고 마음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나는 남자식 자랑보다 내 손주 웃음소리가 더 크다라며 행복해합니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화는 어느새 비교로 시작해 자랑으로 끝나고 그 속에서 나는 조각조각 무너집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의 혀끝은 나를 위로하는 대신 내 현실을 들춰내며 모욕을 안깁니다. 젊을 땐 경쟁이라도 나름의 자극이 되었지만 늙어선 그 비교가 고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교에 휘둘릴 일도 없고 자랑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니 오히려 삶은 단순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세워주지 않고 끌어내립니다. 자랑으로 포장된 독한 말들은 결국 내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차라리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100번은 낫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비교 없이 나만의 만족을 찾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5번째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내 인생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은 충격적이고 처절합니다.
인천에 사는 윤상호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위해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며 제2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 그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자. 그 말에 흔들린 그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술자리에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운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무너지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는 발전 없는 옛날 이야기, 남험담, 돈 자랑뿐이었고 그의 하루는 성장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던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야, 넌 괜히 잘나 보이려고 발버둥치다 말아버린 거잖아.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있었던 건 성장의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잡아끄는 족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 미래를 빼앗아갔다. 그 관계는 결국 내 인생을 좀먹는 독이었다. 반대로 친구 관계를 끊고 홀로 삶을 개척하며 진짜 성장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은경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오간 건 과거 자랑과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고 돌아올 때마다 허무와 피곤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모임을 단호히 끊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꽃꽂이 강좌에 등록하고 남는 시간엔 글을 쓰며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손수 만든 꽃다발을 집안 곳곳에 두며 웃음이 늘었고 그녀가 쓴 짧은 글은 지역 잡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글 멋있다라고 말했을 때 느낀 자부심은 그 어떤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던 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끝없는 잡담보다 나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자극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려는 마음을 비웃고 나를 과거에 묶어두며 성장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을 새롭게 쌓아 올립니다. 책 한 권, 여행 한 번,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그 성장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늙은 친구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의지를 꺾으며 내 인생을 성장이 아닌 정체의 늪으로 끌어갑니다. 차라리 홀로 걸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키우는 길이 100번은 낫습니다. 성장 없는 삶은 살아있는 무덤이고 혼자여도 발전을 이루는 삶은 진짜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6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붙어 다니며 같은 꿈을 꾸던 친구도 나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조남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다시 자주 만나며 젊은 날의 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리 손주는 이번에 해외 유학 갔다. 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바쁘다라며 자신의 우선순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조 씨가 허리 수술비가 급해 큰돈이 들어가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야, 그건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우리도 바쁘다. 그 순간 조 씨는 몸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피가 솟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친구라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나눈 우정은 자식, 재산, 손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나만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반대로 아예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자기 삶을 중심에 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지만 늘 우선순위의 벽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기에 바쁘다며 약속을 잊고 모임에서도 자식 자랑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를 올려놓겠다.
그 후 그는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작은 원예교실에 등록해 꽃과 식물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주 대신 화분을 돌보며 행복을 찾았고 자식 자랑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장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여행을 떠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내가 됐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젊을 땐 우정이 가장 큰 가치였지만 늙어서는 자식, 손주, 돈, 건강 등 각자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순간 내일은 내 가족이 하라는 싸늘한 벽에 부딪힐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애초에 타인의 우선순위를 바라보며 상처받을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건강, 나의 여유가 가장 앞자리에 있으니 삶이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차라리 혼자의 길을 가며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100번은 낫습니다. 늙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삶은 지옥이고 내 삶의 중심을 나로 두는 순간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